자, 이번에는 가상자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화폐로도 불리고 암호화폐로도 불리고 쉽게는 코인이라고 부르죠. 엄밀히 따지면 가상자산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쉽게 코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코인 투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이제는 코스닥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이 시장이 커졌는데요. 시장은 커졌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놓고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시세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 통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김동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주식에 작전 세력 붙었다가 적발되고 뭐 이런 건 봤는데 네. 코인에도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있다. 예. 자, 그러면 실제 어떤 식으로 코인 시세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코인 거래소 직원하고 한 투자자 사이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질이 썩 좋지는 않아요. 들으시고 나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거 다 조작을 하는데 코인을 조작을 해주는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코인을 주차시간에서 우리들과는 전담팀이 있어요. 그렇게 바닥을 조작하는데 회사한테 직접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어차피 시세 조작을 하는 팀들이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격 조정하는데 A 회장 지시를 다 받고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24시간 돌아가는 팀이 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피해 사례들이 많습니까?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는 그 2017년에 암호화폐가 처음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 한국에. 그 이후에 뭐 저도 기사를 관련해서 하나 쓰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래소가 사실은 지금 암호화폐 유통에 큰 맥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가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네. 시세 조종을 뭐 묵인하거나 아니면 가담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뭐 괜찮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 말만 들어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취재했던 사례는 예. 그 거래소 대표와 어떤 그 대표와 개인적으로 친한 투자자와의 전화 대화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어치 사면 돼요?라고 물어봐요. 투자자가. 예, 그러면 얼마어치 사세요? 라고 하고 팔 때 대신에 하루에 얼마씩 나눠서 파세요. 라고 합니다. 갑자기 던지면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대표가 뭐 우리는 이걸 5원 정도까지는 올릴 생각이다. 개당 5원. 개당 5원 하면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코인 한 개가 이제 당시에 뭐 가격이 1원 정도. 5배 올릴 거다. 그렇죠. 이제 5배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미리 얘기해온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5원 정도까지 올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네.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게 있겠죠. 저는 이제 목격을 했고 아마 뭐 근데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공인한 바대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도 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거 보면서 그럼 지금 이 사례는 네. 김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하신 목격한 근데 사례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들은 음성을 들은 사례도 비슷한 사례죠. 비슷한 사례죠. 근데 이렇게 들은 사례, 목격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시세창 보면 저거는 작전 세력 붙었네 이런 느낌 오는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빗썸이라는 거래소, 빗썸 굉장히 큰 거래소거든요. 네. 거기서 상장된 이제 아로하나 코인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이 상장 직후 30분 만에 1000배 정도가 올랐어요. 1000배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1000배가 오르는 거는 코인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0배?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그럼 이게 왜 시세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시세 조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30분 만에 막 너도 나도 다 사겠다 몰려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있거든요. 이거 코인 투자를 할 때 가령 지금 막 코인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왜 오르냐면 2017년에 어디까지 올랐던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가격을 예전의 고점을 훨씬 뛰어넘었으니까 다른 코인들도 여기 갈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칙에 의한 투자가 많아요. 근데 1000배가 오른 코인은 없단 말이죠. 없죠. 없으니까 이게 한 800배 정도 됐을 때
사람이 맨정신이면 못 사거든요, 이걸.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더 오를 거라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예. 30분 만에 올랐다는 거는 이 뭔가 그 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세 조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래소가 관련이 됐든 안 됐든 안 돼도 가능해요. 안 돼도 어차피 이제 그렇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코인을 나눠 가지고 조직적으로 매수를 하면 시세 조정을 하면 거래소가 개입되지 않아도 코인 시세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스럽다. 네. 의심스러운 것들이 자주 보인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의심스러워도 이거를 지금 이게 주식이라고 치면은 네, 난리 나죠, 주식이면. 감독원이 보고 있다가 바로 조사 수사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일단 멈추고 네. 거래소에 가서 그렇죠. 진상 규명하고 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보여도 눈에 보여도.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이제 뭐 감독원이나 정부나 이런 이제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네. 아마 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털리는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막 1,000배씩 올려버리면 네. 감독원 입장에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물로 보는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시세 조작 말고도 코인을 둘러싼 다른 사고들도 지금 많죠. 해킹이라든지 뭐 많죠. 거래 지연 문제도 있고 네네. 갑자기 다운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것도 뭐가 발생해도 거래소에 책임 못 묻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이고 뭐 어떻게 은행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암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 눈치를 엄청 보면서 하는데 네. 코인 쪽은 이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네. 거래 지연 뭐 되면 거래 지연 되는 거고 입출금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제가 비트코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가령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싶어요. 예. 근데 이게 출금 금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럼 못 옮겨요. 이유도 몰라요? 뭐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고.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줘요. 거래소에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긴 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손해잖아요. 내가 옮기고 싶을 때 못 당연하죠. 옮긴다는 건. 그런 일들은 뭐 왕왕 일어나죠. 자, 이렇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쯤에서 현황을 좀 짚고 가보죠. 코인 시장 시총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총 규모가요. 잠시만요. 뭐 코스닥보다 훨씬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지금 제일 시총이 높은 게 비트코인인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0조가 넘었죠. 100조가 넘어요. 네. 비트코인 하나만 보더라도 100조가 아니라 1000조가 넘었죠. 1000조가 넘어요. 네. 지금 추세를 보면은 대장격인 비트코인 대신에 다른 코인, 잡코인이라고 그러죠. 알트코인으로 선호가 바뀌고 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전고점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 고점이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4배가 올랐다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얘는 전고점에 갔으니까 얘도 가겠지. 네네. 이게 이제 심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좀 많아지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이제 올라봐야 이것도 이제 사실 변동폭이 크지만 알트코인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막 50%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뭐 약간 아주 도박하는 마음으로 먹고 빠져야지. 네,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만 속된 잘 말로. 되면 이제 인생 역전한다. 약간 이렇게. 불안한 거 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그렇죠. 빠져야지 하고. 네. 그게 훨씬 쉬운 게 알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코인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비트코인 빼고는 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트코인에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다. 한국은행에서 하반기에 디지털 화폐 모의 시험을 시작한다 그럽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김 기자님? 일단 그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CBDC라고 하거든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예요. 그러니까 네. 한국 돈 원화를 디지털로 만드는 작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디지털 화폐 모의 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라는 걸 찍기 시작한다. 그러면 말하자면 한국은행판, 중앙은행판 코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이런 코인들
사기업이 갖고 있는 코인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 차비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시각이 분분한데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금 인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걸로는 보이고. 뭐 테슬라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게 꽤 그렇죠. 있으니까. 예.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코인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그 효용이 떨어질 수 있죠. 이 CBDC가 나오게 되면,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코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 그냥 종이 돈을 대체하는 것일 그렇죠. 뿐이다. 네네. 사이버 머니일 뿐이다. 그렇죠. 하하. 그렇게 되면은 완전 이제 다른데요, 그럼? 예,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앙 중개 기관이 없어도 네.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결제하고 싶을 때 결제할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 퍼블릭 코인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중개 기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이제 잡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뭐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가 주도의 중앙 집중형 그런 디지털 화폐가 되겠죠. 약간 종이 돈을 다르다고. 대체하는 정도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이 얘기를 꼭 하면서 끝내고 싶어요. 네. 이렇게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는데 네. 이게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저 이제 사실 이 얘기 하려고 나왔는데요. 짧게. 예, 업권법이라고 해서 그 가상화폐 발전 관련한 법안이 있어요. 이걸 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법안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제 이런 걸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김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